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고 신혼입니다. 내년 초에는 아기도 태어날 예정이고요. 저는 세후 150 정도 벌고 있고 신랑은 직장을 얼마 전에 옮겼는데 옮기기 전에는 150 전후로 받았었습니다. 그래도 신랑이나 저나 대기업 계약직으로 있어서 보너스나 기타 선물 등이 많이 들어와서 급여가 많지는 않아도 그런 대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의 계약이 만료되고 정직원이 되지 못해 회사를 나오게 되고 다른 곳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신랑 나이도 있고 이제 아기도 태어나니 처음에 조금 월급이 적더라도 일을 배우면서 할 수 있는 비전 있는 직업을 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했는데 신랑은 제 말을 듣지 않고 시동생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저는 취직하기 전날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마디 상의 없이 취업을 한 것이 화가 났지만 급여를 160 준다는 소리에 그래 처음부터 그렇게 주는 곳이 어디 있냐고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여가 들어왔다고 제 통장에 싸주었는데 135만 원만 입금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적게 들어왔냐고 했더니 세금 제하고 150 조금 모자라게 들어왔답니다. 자기 보험료 빼고 135만 원 입금했다고 하는데 어찌나 화가 나던지 분명 그때 160만 원은 세금 제하고 순수 월급이라고 했었는데 회사에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저한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몇 번이나 물어봤었어요. 세후 월급이 맞냐고. 그리고 더 나쁜 건 점심도 따로 돈 주고 사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가 남는 건지 저는 이제 곧 출산 휴가를 들어갈 거고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양가 어머니 모두 아기를 봐줄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상태로라면 아이 낳고 쉬지 않고 바로 일을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임신하고 어떻게든 출산휴가, 육아휴직 타먹으려고 아파도 출근하고 이악 물고 버티고 있고 얼마 전엔 가진 통이 심해 입원까지 했었는데 그래도 전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월급 만족하면서 돈 걱정도 안 하고 그날 그날을 사는 우리 신랑. 나더러 너는 생각이 너무 많다고 미래의 일을 왜 벌써 걱정하냐며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다고 저한테 고민 좀 그만하라고 하는 정말 쿨하신 신랑. 그 월급 갖고는 새 식구 살 수 없다 하니 돈이야 벌면 되지 이러면서 아무 걱정 없이 말하는 우리 신랑이 너무너무 미워요. 직장에서 신랑 전화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펑펑 울면서 당신과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당신에게 실망하게 만드냐고 했습니다. 요즘 다들 얼마나 바쁘게 열심히 사는지 알기나 하냐고. 다른 남자들 보면 밤낮 없이 죄악 뛰면서 돈 벌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데 당신은 내가 학원에 다니라고 해도 알았다 말만 하고 안 나가고 자격증을 따라 해도 알겠다고 하고 말만 하고 내 얘기는 들리지도 않냐고 했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내가 같이 돈을 버니깐 돈 걱정을 안 하는 듯 보입니다. 사랑하는 신랑에게 저런 상처되는 말을 쏟아붓고 나서는 내 가슴도 찢어져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아가의 사진을 보니 더 서글퍼졌습니다. 돈 문제만 아니면 우리 신랑 너무 착하고 여자도 모르고 술도 즐기지 않고 저 하나만 보고 사는 착한 사람입니다. 신랑을 사랑하고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도 너무 사랑하는데 돈 때문에 자꾸만 힘들어지고 신랑하고 결혼한 것을 자꾸만 후회하게 됩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150도 되지 않는 월급을 가지고 서울에서 새 식구가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추가 댓글 하나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힘을 주시는 분들 그리고 쓴소리로 질타하시는 분들 다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 거라고 생각할게요. 어제는 너무 속이 상해서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울먹거리며
이곳에 글을 남겼는데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부부는 젊고 신랑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니까 열심히 살면 사라지겠죠. 우리 사랑으로 생긴 아이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살아봐야죠. 어제 신랑이 퇴근하고 왔는데 다른 때보다 좁아 보이는 어깨 때문에 슬펐어요. 김치볶음밥에서 둘이 나란히 앉아서 말없이 저녁 식사를 하고 저는 먼저 침대에 누웠어요. 신랑은 주방에서 혼자 술을 홀짝홀짝 마시더라고요. 자꾸만 눈물이 나오려고 해서 꾹 참고 누워 있었는데 신랑이 뒤에와서 꼭 안아주는데 참았던 눈물이 터졌어요. 아기 때문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냐. 그냥 믿고 기다려줄까 했더니 그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번에도 믿고 기다려 달라 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건데 한번 믿어보려고요. 아기 태어나면 신랑도 뭔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생기겠죠? 미래를 위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배울 건 배우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반대로 보다 힘든 분들도 많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려고요. 리플들 너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추초가 돈 못 벌어와서 신랑한테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제발 댓글 달 때 제 글 좀 제대로 읽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노력을 해도 안 된다면 뭐라 안 하겠지만 할 수 있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게 화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아가는 계획 없이 가진 게 절대 아니랍니다. 결혼하고 나서 신랑 직장이 잘 풀릴 것 같아서 둘이 돈 벌 수 있을 때 빨리 낳자고 계획하고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퇴사하게 되었고 직장을 옮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신랑이 옮긴 직장은 정규직이 아니랍니다. 톡 운영자가 제목을 이상하게 올려놨어요. 무턱대고 욕하시고 안 좋게만 말씀하시는 분들 제 글을 2번 읽고 댓글 남겨주세요. 돈돈돈 하면서 신랑 잡는 그런 여자 아니에요.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 싸갖고 다니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무계획적으로 싸질러 놓는다는 둥. 능력 없으면서 애기는 왜 갖냐는 둥. 이런 소리는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불쌍한 아이가 되어버렸어요. 댓글 힘내세요. 25살 신랑은 현역 입대했고요. 저는 통장에 찍히는 게 98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빚 갚으면서 4살짜리 아들이랑 둘이 2년 동안 지내야 해요. 힘내세요. 그 틀 안에서만 보면 니마가 제일 힘들겠지만 조금만 둘러보면 님보다 더 힘든 이들도 많아요. 물론 아가 생각이 절실하겠지만 꼭 남들 다처럼 애 키울 필요 없어요. 저는 유모차 사기 어려워서 아가 업고 다녔고요. 출산용품 최소한으로 사서 열심히 돌렸었고요. 열심히 내 있는 한도에서 만족하며 살아야 해요. 힘내세요. 댓글상 여기다 그 돈 가지고도 잘 사는 사람 많아요. 더 적은 돈으로도 사는 사람 있어요. 하는 분들 의이고 답답. 글 쓴 분이 그거 가지고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죠가 아니라 남편분이 상의도 없이 월급도 더 작고 비전 없는 곳에 취직을 했으며 취직되었단 소리도 일하기 하루 전날 이야기했다잖아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법 몰라서 글 올린 거 아닌 거 같은데. 그리고 취직하려면 아예 돈 보고 취직하지 말고 적은 돈이라도 나중을 생각해서 비전 있는 곳으로 갔으면 하는 마음이시라잖아요. 저는 결혼도 안 했고 결혼한 사람들 입장에서 뭘 어떻게 써야 어떻게 남는지는 잘 모르지만 좀 더 맞는 조언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댓글사 펑펑 울면서 당신과 결혼한 게 후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급여 때문에 눈물이 나네요. 남편이 100을 벌든 500을 벌든 상처가 클 듯합니다. 왜 스스로 난 왜 150의 대기업 계약직일까? 생각해보세요.
님이 잘 벌면 되는 거잖아요. 남편 오면 사과하세요. 댓글로. 그러게요. 아이 낳으면 돈이 많이 들긴 해요. 하지만 단돈 150으로 아가와 저와 저희 신랑, 저희 세 식구, 인천에서 살아가고 있는 1인. 그리고 육아 카페 가서 엄마들 월급 올려놓은 거 보면 물론 200 이상씩 턱턱 버는 신랑분도 계시지만 저처럼 150 정도 버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금하기는 힘들겠지만 마음먹기 따라 달린 듯해요. 지금 저희도 풍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부족한 거 없이는 사네요. 용일조밀 아껴가며 살다 보니 사라지던 거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물론 아이를 어린이집에 좀 일찍 보내고 맞벌이를 해야 하지만 뭐 특별히 부족한 거 없이 용일조밀 막상 닥치니까 사라져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이 때문에 적은 월급으로 버티고 있지만 서둘러 맞벌이 시작하려고 마음 먹고는 있어요. 아니면 아직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니 신랑분과 잘 상의해서 직장을 옮겨보는 건 어떠실까요? 댓글 6. 돈 많이 들죠. 근데 그것도 행복하다 느껴지는 건 저희 신랑 공익 한 달 20만 원 받고요. 저 부업해서 40 벌어요. 신랑 저녁 새벽에 아르바이트해서 60 벌고요. 애 둘이고요. 어린이집 다닙니다. 둘 다. 집 월세고요. 재산 없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삽니다. 힘내세요. 댓글 7. 4개월 아들 키우는 20대 딱 중반 엄마인데요. 저희 남편 한 달에 150 벌어와요. 님네는 월세 안 살죠? 저희 월세 살아요. 그래도 나름 맡길 거 아껴가며 사니까 살만 하던데요. 애기 거 분유나 기저귀 신당 월급 때마다 한꺼번에 몇 개씩 주문해 놓고 보험료, 공과금 등등 지출 다 해도 돈 남아요. 저희는 월세까지 내고 사는데도 살만하던데. 물론 적금 붓고 할 정도로 여유는 없어요. 하지만 1년에서 2년만 참으면 저도 같이 맞벌이 하면서 돈 벌고 그때 차곡차곡 모아도 늦지 않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같이 일하는 입장이라 신랑이 안쓰럽거나 그러진 않나 본데 집에 있으면서 신랑이 한 달 일하고 월급 갖다 줘봐요.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고 별의 별맘이 다 생기는지. 임신 중이시라 걱정도 많고 감정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이해되는데요. 제 주위에 100만 원 갖고도 애기 둘 키우고 사는 사람들은 님 말대로라면 손가락 빨고 사는 게 정상이겠네요. 사람이 많이 벌어 예를 들면 한 달에 300을 벌면 그거에 맞게 또 쓰게 돼 있어요. 이것저것 걱정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임신 중이신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스트레스가 태아한테 엄청 안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애기한테 돈 많이 든다 하지만 남들 해주는 거 다 해가며 키우면 진짜 돈 많이 들지만 딱 필요한 만큼만 해주면서 키우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아무쪼록 예정일까지 태교 잘하시고 순산하세요. 댓글 8. 안녕하세요. 요즘 판에 자주 나타나는 23살 아줌마예요. 반가워요. 글쓴님 글을 천천히 읽어보니 고민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가뜩이나 예만한 임산부신데 말이죠. 저도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저희는 동갑부부라 특히나 어려서 남편이 지방으로 일하러 갔을 때 월급이 제때 나오지 않아 저는 임신 중에 임신인 걸 숨기고 중국집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랬답니다. 남편한테 부담 주기 싫어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봤고 임신했다고 뭐 사달라 떼서 본 적도 없었죠. 그렇게 해서 글쓴님 남편만큼 벌었었는데 아무래도 전 대구 사람이고 글쓴님은 서울 수도권이라 저희보다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아이 낳고도 휴, 돈이 뭔지 정말 그래도 있죠. 아가가 태어나고 웃는 모습, 배가 먹고 시뻐하는 거 못 먹이는 심정을 깨닫더니 저희 남편도 더 노력하고 변하더라고요. 지금부터 막 뭐라고 하시면 싸움거리밖에 안 되고
서로 스트레스만 더 생기실 거예요. 그렇게 싸워서 갑자기 형편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우리 남편도 노력하고 있는 거야. 본인이 스트레스 받고 변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 술이라도 먹어 위로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임산부는 최대한 좋게 생각해야 해요. 임산부가 우는 게 담배 피는 것보다 더 안 좋다는 말도 얼핏 들었었는데 아마 그 정도로 안 좋다는 뜻일 거예요. 그쵸? 지금 임신 중에 직장 다니시는 것도 우리 남편이 이것밖에 못 벌어서 내가 다닐 수밖에 없어. 이게 아니고 장차 태어날 우리 아기에게 맛있는 걸 더 사줄 수 있어. 옷, 이쁜 걸 더 사줄 수 있어. 장난감을 더 사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좋게 생각하세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또 아이 태어나서도 글쓰님이 남편님께 자기 개발이 모고하신 것처럼 남편과 함께 살뜰히 살려고 노력하세요. 회사에서 밥 안 주면 도시락 사 먹이면 되죠.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도시락 싸보내니까 오히려 미안하다고 식비 6만 원 얹혀주더라고요. 남편이 좀 적극적인 분이시면 회사에 밥솥 두고 돌아가면서 밥하고 점심은 다 같이 반찬 조금씩만 집에 거 싸오면 되고요. 너무 현실을 나의 기준에 맞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힘든 사람,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며 힘내세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지금 힘들어하면 저 사람들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알뜰살뜰히 살다 보니 저희 내년에 가게도 내게 되었어요. 2년 만이죠. 아이도 키우고 있고요. 희응. 옷 같은 건 아직 다 얻어다 입히네요. 거드롱 거지 같아 보일지 몰라도 저희는 속으로 떳떳하고 자신감도 넘친답니다. 이제서야 우리 집도 갖게 되었으니깐요. 그럼 더 이상의 우울한 기분 엎으시길 바라고요. 남편분과 함께 이쁜 아이, 건강한 아이 출산하셔서 행복한 가정 되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하하하. 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크크.